세 번째 키워드는 후폭풍입니다. 무엇에 대한 후폭풍일까요? 기사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까지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이게 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부결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아니면 예상했었던 것과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뒷말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요. 민주당 검찰 탓과 언론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방탄을 덮으려 늪으로 빠지고 있다.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제목의 기사일 것 같아요. 최영두 의원님, 네.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하셨을 테고요. 네. 당시 표결 전날 전 분위기와 이후 분위기,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발언 이후에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느끼실 수 있었습니까? 네, 뭐 미묘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네. 이런 건 뭐 원칙론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조차도 예. 굉장히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이게 무슨 뭐 검찰의 공세라든가 또는 이런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네. 특히 국회의원들만 왜 무슨 비리 혐의라든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직접 그 법원에서 소명해서 구속적 부심을 받아서 하지 않고 그걸 피하느냐, 방탄의 조끼를 입느냐라는 데 비판이 아주 크거든요. 더구나 잇따라서 또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당의 하영재 의원은 또 가결이 됐는데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회의 특권이라는 점에서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판이 아주 높고 왜 국회의원만 이런 비리 혐의라든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방탄의 특권을 누리느냐라는 높은데 이게 지금 여야가 지금 이게 뭐 민주당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편하게 바라보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최근에 뭐 국민들 여론이 아주 비등해져서 국회를 포위해서 특권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저희 당의 의원들 한 100여 명 가량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심정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게 체포 동의안이 올 경우에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지금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그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포기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에게 여사한 일이 생긴다면은 나는 불체포 특권을 내세워서 체포 동의안에서 뭐 부결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뭐 의회 의사 일정이 헝클어지도록 지연되도록 하지 않겠다. 나는 당당하게 법원에 나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고 또 이전에 우리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국민들처럼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꼬여버렸습니다. 민주당도 쇄신의 혁신 동력이 빠졌다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자중질환에 빠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탓,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제목이 붙은 건 아래와 같은 내용들 때문일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다. 또 이재명 대표는 사회관계망 SNS에 최측근들의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 보도는 전혀 언론을 타지 않고 있다라고 어떤 볼멘 소리를 했어요. 이재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먼저 이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조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0대 국회 초반에 많은 분들이 특권 내려놓기라고 얘기해서 동참하는 듯한 이제 국회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가 저한테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는 못 내려놓겠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특권 내려놓기의 논의 자체가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를 좁히는 방식으로 반정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시류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걸 반대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것들 뭐
개헌을 통해서라도 불체포 특권 온당치 않다 얘기할 때도 저는 끝까지 반대했던 입장입니다. 불체포 특권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고 특히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정치 세력과 어떤 당이든 간에 정치 세력과 규합해내면서 검찰이 스스로 리드해가는 지금 정치 현실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그 효과가 분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결정은요, 사실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본다면 전략적으로 사실 국민의 기대치나 여론을 본다면 동의를 해야 맞겠죠. 그런데 네. 저는 불체포 특권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에 나는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이래서 제가 어떻게 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고유한 의미를 사실 면밀하게 따지려고 노력했고 네. 그분들의 항변도 정말 냉정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뭐 흘리는 내용일지라도 예. 저는 모든 증거나 나름대로 지금까지 수사의 상황을 보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말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래서 투표를 던졌다는 얘기는 국회 스스로 뭐 국회의원들이 바보라는 거 입증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의 한마디 한마디가 판단의 근거가 된 겁니다. 네.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20여 명이 받았다면은 반드시 법에 처벌을 받아야겠죠. 예. 그런데 그 20여 명을 특정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도 표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한 장관이 설명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의 이제 사실상의 판단이 되는 정보로서 작동을 한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들여다볼 게 아니라 냉정하게 누구는 어느 당은 체포를 동의하고 어느 당은 체포를 부결했다가 아니라 네. 체포 동의 여부의 판단의 근거는 어떤 게 돼야 되고 그 사안에서 이것과 저것 그 사람의 유무죄나 도덕적 비난하고는 별개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 모든 특권과 관련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성식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이제 이재정 의원과 같은 이제 진보 진영 패널로 나왔지만은 저는 예.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재정 의원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네. 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의원들 자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한 국민적 신뢰가 지금 바닥에 이르렀다. 이런 네.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이제 권력 행사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적으로 설정된 것인데 이제 우리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분들은 지금 불체포 특권에서 굉장히 대단히 부정적으로 네. 공정과 상식에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결을 예상했거든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역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놀랐고, 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저 의원님들의 불법 행위, 증거 자료 이런 게 소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있고 한동훈 장관이 2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표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의 최종적인 선택 기준을 네. 국민들이 눈높이에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제 가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 기사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위기에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의 혁신과 쇄신을 도모하겠다라는 공감대가 분명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래경 다른 100년 명예이사장이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다가 과거 천안함 폭침 관련한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 후임 인사를 놓고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정근식 서울대 교수와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김병민 최고위원께 제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민주당 내용이라 이재정 의원께 조금 더 여쭙게요. 두 분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까? 저도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당내에 뭐 많은 분들은 혁신위원장을 모셔야 된다라는 동의를 하셨지만 네. 저는 그 부분도 정치를 좁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까지 우리가 외부의 손에 맡기고 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정치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국민의 수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는 부족하더라도 당 내에서 스스로 혁신을 위한 단계를 밟아가는 게 우선이지 이미지 정치로 기회를 잡아내고 이미지 정치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파랑새는 밖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도 당내에 여러 견해들이 있으면 그 견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아니면 집단 지조 체제라도 좋습니다. 네. 혁신위원회 자체를 저는 당내에 정치를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하는 게 맞고 네.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면 총선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것까지가 저는 정치의 온당한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시건 간에 그분이 혁신위원장이 됐다고 그분의 신뢰에 기대서 우리 당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또는 그분하고 같이 혁신안들이 만들어진다면 당내에서 혁신안을 만드는 것과 또 다른 같은 네. 내용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혁신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혁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한겨레 신문은 제19 감싸기 문화, 이런 온정주의가 강한 상태에서 혁신 동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